자, 여러분들 오늘의 문제 시작할까요?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경찰 행정법 중에서 이제 작용법을 얘기할 겁니다. 작용법인데 여러분 특히 이제 우리가 볼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경찰권은 우리가 뭘 보고 경찰권이라고 합니까?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반 통치권에 근거해서 국민에게 명령하고 강제하는 걸 말하잖아요. 그럼 명령 강제가 경찰권이니까 이 경찰권을 우리 경찰이 함부로 발동하면 상대방인 국민에게는 되게 피해를 주겠죠. 그러니까 이 경찰권 발동은 함부로 발동한다. 당연히 엄격하게 제한을 받는다. 제한을 받아야 돼. 그래서 그 한계가 있는데 한계가 법조문에 나와 있으면 법규상 한계. 그건 우리가 법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법에는 안 나와 있는데 지킨 한계들이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해요? 조리상 한계. 그래서 뭐 있습니까? 첫 번째가 경찰권은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라는 적극 목적, 유지는 소극 목적, 소극 목적을 위해서는 발동해야 되잖아요. 소극 목적 원칙. 여러분 소극 목적 원칙은 크로이츠 베르크 판결에서 확립됐다. 배우셨죠? 두 번째. 경찰권은 사회 공공이니까 공공과 관련해서만 발동하는 거지. 공공과 관련된 사적인 건 발동하면 안 되잖아요. 뭐라고 한다? 공공의 원칙. 세 번째가 경찰권은 너무 과하면 안 돼. 그죠? 비례 원칙.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경찰권은 아무한테나 발동한다.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위험을 이야기한 그 책임 있는 자한테 발동한다. 책임 있는 자. 무슨 원칙? 책임의 원칙. 그걸 봅시다. 그럼 첫 번째가 가볼게요. 자, 경찰 책임 원칙이란 경찰 위반 상태, 바로 경찰 위반 상태가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위험이 생긴 상태야. 그 상태에 책임 있는 자한테 발동하는 거 맞습니까? 맞죠. 이게 책임의 원칙이야.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예외가 있죠. 예외가 있어가지고 책임이 없는 제3자에게 경찰권을 발동하는 예외 있어 없어? 있잖아요. 원칙은 이건데 그래서 우리가 잠깐 갑시다. 책임의 예외로서 경찰 긴급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 들었죠. 여기가 이제 뭐 화재가 났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공무원이 출동을 했는데 우리 경찰이든 뭐 소방이 출동했는데 여기에 이제 구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화재가 초기 단계인데 이거 빨리 안 끄면 화재가 엄청 커질 것 같아. 그래서 그때 이제 공무원들이 구경하는 사람들한테 조금만 도와주실래요? 이렇게 이제 얘기했더니만 이 사람들이 안 도와줘. 그러면 그때 경찰은 이 사람들 뭐 합니까? 원조 강제권이라는 걸 행사해 버려. 만약 이 사람이 원조 강제권 행사를 당했는데 안 도와주면 이 사람들 처벌됩니다. 경범죄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도와줄 의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원조 강제권 행사가 바로 경찰권 행사입니다. 그러면 이 경찰권은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위험을 야기한 사람한테 발동하는 겁니까? 구경하는 제3자한테 발동하는 겁니까? 제3자한테 발동한 거예요. 예외죠, 이거 예외. 책임도 없는 사람한테. 이런 긴급할 때. 근데 이렇게 책임도 없는 제3자한테 경찰권을 발동하려면 당연히 별도로 그렇게 하라고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됩니다. 실정법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아니 근거도 없는데 3자한테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한테 발동하면 어떡합니까? 법의 근거가 있어야 돼. 두 번째. 만약에 이거는 강제권이니까 이 사람의 동의나 승낙은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명령 강제하는 건데 뭘 승낙받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이 만약에 이 3자가 손실을 입었다면 이건 당연히 국가가 보상을 해주는 게 맞다. 자 그럼 봅시다. 긴급권은 급박성, 보충성 등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책임자가 아닌 제3자에게 경찰권을 발동하는 거 이거 맞죠? 이거는 법적 근거는 요하지 않습니까?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까?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돼요 이거. 근데 3자의 승낙은 있어야 돼. 필요 없다? 필요 없어. 승낙은.
변경 하나요? 이건 필요 없어요. 앞에 잘 틀렸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발동 형단. 이 경우에도 생명 건강 등 3자의 중대한 법익에 대한 침해는 허용하면 안 되겠지. 그럴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맞는데 이 부분이죠. 여기하고 여기가 지금 잘못됐습니다. 긴급권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책임의 종류에는 뭐가 있다고요? 여기 있는 행위 책임도 있고 상태 책임도 있고 복합적 책임이 있습니다. 행위 책임 행위 책임은 나의 행위로 인해서 위험이 생긴 거야. 내 행위로. 그때 내가 행위 책임자가 되겠죠. 상태 책임은요, 어떤 거냐면 내가 어떤 물건이나 동물의 관리자거든요. 근데 내가 관리하고 있는 물건이나 동물의 상태로 인해서 위험이 생긴 거야. 그게 상태 책임이야. 동물의 관리자가 지는 책임. 그 다음에 복합적 책임은 아까 봤던 행위 책임이나 상태 책임이 여러 개 있는 거죠. 그거야. 그래서 여기서 행위 책임은 사람의 행위로 인해서 위반 상태가 발생해서 사람의 행위로.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행위 책임자. 그 다음에 상태 책임은요, 물건, 동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가 그 지배 범위 안에 속하는 물건, 동물로 인해 위험 상태가 발생하는 거죠. 그게 바로 상태 책임자. 그 다음 복합적 책임은 이런 게 여러 개 있는 거 아시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찰 위반 상태 또는 행위 혹은 위반 상태, 행위 또는 혹은 상태의 특별한 위법성이 요구된다. 생각해 볼게요. 나의 행위로요, 위험이 생겼어요. 위험이 생겼어. 객관적인 거 맞아. 근데 나는 내 행위가 위법은 아니야. 근데 어쨌든 위법은 아닌데 나의 행위로 위험이 생긴 거 맞아요? 그럼 그때는 나는요, 경찰권 발동 상대방이 안 됩니까? 그래도 됩니까? 됩니다. 내 행위로 위험이 생기기만 하면 돼요. 내 행위가 위법하지 않아도 돼. 하지 않더라도 위험이 생겼으면 나는 상대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내가 나의 행위로 위험이 생긴 나는 그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위험을 야기하려는 고의과실 없어요. 고의과실 없으면 나한테 경찰은 개입 못합니까? 개입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나의 행위로 위험이 생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행위가 위법하지 않아도 되고 나한테 고의과실 없어도 돼요. 됐죠? 그래서 행위 또는 상태의 특별한 위법성 필요 없어요. 위법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책임자의 고의과실 없으면 책임 없다?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고의가 없어도 상대방이 됩니다. 그건 객관적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잘못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긴급권 봤죠? 긴급권에 가요, 예외적으로 경찰 책임이 없는 자에게 경찰을 발동했어. 근데 그 사람이 피해 입었다. 그럼 아까 3자한테 경찰권 발동해서 피해 입었다면 손실보상 해줘라. 아까. 그래서 3자가 손실을 받더라도 보상할 필요가 없다. X. 3자가 손실을 입으면 보상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해 볼게요. 기억 맞는 거죠. 니은은요, 자, 법적 근거 있어야 됩니다. 3자의 승낙은 없어도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디귿 맞죠? 리을은요, 특별 위법성 필요 없다. 그리고 고의과실도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은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결론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니은과 그 다음에 리을과 미음 이렇게 세 개가 되겠네요. 됐죠? 책임의 원칙에 대한 건 뭐 중요한 건 다 넣어놨으니까 한번 꼭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책임의 원칙을 마무리했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작용해서 우리 행정입법이라는 작용 배우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문제화 시켜서 우리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식사하시던 거 마지막 맛있게 드시고요. 우리는 내일 또 여러분하고 새로운 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